아니, 어머니들 이렇게 막 흩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가운데 소복하게 이런 모습도 처음 봐요. 신기하네요. 저는 오늘 사교육 없이 자녀 성장을 돕는 학부모, 이런 주제 아래서 이제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미 이제 학부모에서 많이 받으셨죠? 귀한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늘 오실 텐데, 오늘 통합이에요? 아니면 저학년이에요? 통합이에요. 아이고, 왜 이리 어둡노? 이게 잘 안 보여서 지금 커튼 닫는 거예요? 예, 엄마들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이건 이게 프로젝트가 오래돼가지고, 렌즈가 낡아서 잘 희미하죠. 예, 그냥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이제 정해준 자율주제 가운데, 사교육 없이 자녀 성장을 돕는 학부모라는 이런 큰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어머니께, 좀 이야기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조금 전에 USB 꽂으면서까지도, 사교육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이래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대해서 이제 여러 다양한 사교육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학습적인 영역에서의 사교육이 제일 좀 걱정도 되고, 이럴 것 같아서, 비용으로 말하면 영어가 제일 부담이 되고, 또, 애 잡는 걸로 말하면 수학이 제일 걱정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아니면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오늘 매동초등학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서 일단 비용 절감 차원에서, 우리 아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사교육비를 현저하게 줄여가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요. 제가 영어 잘할 것 같이 생겼어요? 보통 다른 학교 가니까 수학을 잘하게 생겼대요. 사실은 전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웃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께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거라. 영어를 하나도 못하면서 자기 아이는 영어를 잘하게 한다면 이 복음이죠. 영어 잘하는 엄마가 집에서 늘 영어로 대화하고 이러면서 영어를 잘 시킨다면 그건 당연한 거고, 저처럼 영어를 못하는 부모가 아이 영어를 잘하게 한다면 이거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아이는요, 영어 학원이나 해외 영어 연수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전적으로 엄마표 영어를 해가지고 수능 만점 받았거든요. 저는 자녀교육 전문가로서 온 게 아니라 어머니들보다 먼저 아이를 키운 선배 학부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4살 무렵에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키우는 거 보고 좀 답답해 보여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건 당신이 해라.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해가지고 4살 때 아이를 딱 뺏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아이를 키웠어요. 지금 우리 아이는 벌써 20년이 흘러가지고 20 몇 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대학교 4학년 다니고 있어요. 군대도 갔다 오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다니거든요. 실제 수능에서 이런 말 해야 엄마들이 귀가 쫑기가 잘 듣더라고. 실제 수능에서 약 전국에서 200등에서 250등 사이 했어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죠. 보통 요즘은 좀 아이들이 줄어들어가지고 수험생이 좀 적지만 우리 아이 때는 60만 명이 넘었거든요. 수험생이 수능을 치는 아이들이 60만 명 가운데 이제 우리 아이는 문과로 갔으니까 문과는 약 40만 명 계산하기 좋게. 자, 여기서 문제. 문과 40만 명의 상위 10%는 몇 등? 곱하기 10분의 1. 40만 곱하기 10분의 1. 4만 명이잖아요. 자신감 있게 좀 대답해줘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쉬워서 무시하나 이거죠. 자, 그러면 상위 1%는 몇 등? 40만 곱하기 100분의 1. 몇 등이에요? 상위 1%. 4,000등이죠, 4,000등. 40만에서 4만 4,000등. 상위 1% 하면 4,000등이에요.
자, 0.1%하면 400등. 전국 400등 하면 0.1%라고요. 우리 애는 몇 등? 200등에서 250등 사이. 그러니까 상위 0.05%. 대구에서 그 당시 한 10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해야 엄마들이 말을 좀 듣더라고요. 실제로 수능에서 거의 전 과목 다 만점 맞았어요. 국어 빼놓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까지 엄마들 연수를 받으시면서 교직에 오래 계셨던 선생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뭐 대학원에서 뭐 심리 상담 뭐 이런 걸 전공하신 분들이 와서 어머니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교육 관련 전공을 했거나 이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아이를 키워본 거죠.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러면서 애 잡아가면서 어머니들 보면 공통적으로 같이 앓고 있는 병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충동 조절 장애. 괜찮은 여가학원 보냈다가 괜찮은 여가학원일수록 아이들 막 단어 숙제 내주고 막 이러죠. 그럼 단어 안 외가면 막 집에 안 보내주고 이러니까 집에서 엄마들이 보통 저녁 물리고 나서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면 하루에 단어 30개에서 50개 외우고 막 확인해야 되니 확인. 왜냐하면 사교육비 비싸니까 확인해서 제대로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단어 외운다고 저녁 물리고 애 앉혀놓고 단어 체크하다가 어떻게 돼요? 슬슬 김이 모락모락 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성이 있을 때는 자로 손바닥 한 대씩 때리다가 계속 뚜껑이 날아가면 이제 막 아빠들이 퇴근해 오다가 집안 분위기를 보니까 엄마는 벌써 얼굴 벌개져 있고 뚜껑 날아가 있고 애는 울고 있고 그러면 아빠들이요 쥐레 피해 가려고 뒤꿈치 들고 조심조심 막 안방으로 들어가 숨는다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아빠도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거 사람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이런 경험 많이 하시죠? 수학 공부 시키다 보면 더 해요. 오답 나오면 바로 막, 전 성질 급하게 생겼죠. 우리 오답 나오면요, 옆에 앉아서 바로 발로 차고 머리 쥐어받고 막. 부모 교육을 받으면 아이의 잘못을 질책하지 말고 엄마의 감정을 전달하래. 이 전문적으로 영어로 아이메시지 기법 이렇게 부르죠. 또는 우리말로 나전달법. 자, 만약 이 나전달법 따라서 이제 아이한테 말하려면 애야, 아빠는 네가 수학 공부에 집중을 안 하고 오답을 많이 내서 몹시 속이 상하단다. 숨 넘어가겠어요. 숨 넘어가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옆에서는 바로 발로 차고 머리 쥐어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더 속상하면 어때요? 풀던 문제집 뚫뚫 말아가지고 머리통 때리고, 아이, 카노, 자기는 안 그럴 것처럼. 그리고 애 겁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집 몇 장 째야 줘요. 째가지고 쓰레기통에 좀 쳐박고, 니 같은 건 공부할 자격이 없어 하면서. 자, 이랬다가 몇 시간 후에 맨정신 돌아오죠? 정신 돌아오면 이제 쓰레기통 쳐봤던 거 다시 꺼내가지고 펴고 붙이고 스카치 테이프 꺼내가 막 수습한 다음에 마음 상해 있을 아이 생각이 나서 애 자는 침대로 뛰어가잖아요. 뛰어가가지고 애 앞에 무릎 꿇고 꼭 안고 아까 엄마가 미쳤나봐. 우리 아들 사랑해 하고 있잖아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다음날 아침 깨울 때 똑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아이를 키우거든요. 그래, 애 재고 난 다음에 생각하죠. 내일은 내가 꼭 정신과 가봐야지 하면서. 그러다가 정신과는 좀 심한 것 같고 어디 상담센터라도 가볼까 하고 이런 일을 되풀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옆집 옆에도 다 그래요. 그건 내만 그런 거 아니니까 안심해도 돼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또 많은 이제 어머니들 만나서 상담해보고 하니까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 충동 조절 장애 또는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요, 우리 애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뚜껑 열리는 경우 거의 없어요. 사실은 내가 불안해서 그렇죠.
애는 잘 자라고 있어요, 건강하게. 오늘도 학교 왔죠? 예, 학교 가는 거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당연히 가는 거라고 생각하죠? 진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행복연구센터에서 낸 행복교과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행복에 관한 이제 10가지 요소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당연한 것을 놀라운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게 행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세월호 사건 같은 거 딱 터져봐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학교 무사히 갔다 오는 것도 너무 기특하고 이래요. 이게 우리가 맨정신 돌아오면 이렇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은 멀쩡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왜 불안한 줄 알아요? 길이 안 보이니까. 야간 운전해보면요. 고속도로에서 야간 운전하면 시야가 잘 확보가 안 되죠. 그래서 앞차의 그 후미등만 보고 막 따라가잖아요. 굉장히 불안해요. 저도 한 번은 야간 운전하다 죽을 뻔했어요. 중앙선 쪽에서 고무봉지가 하나 떡 넘어왔는데 피곤한 상태에서 막 빨리 달리다가 이거 식별이 안 되죠. 고무봉지인지 사람인지 이게 식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잖아요. 그랬더니 차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더라고. 놀래가지고 다시 뛰면서 중앙 쪽으로 또 꺾었더니 중앙 분리대를 향해서 차가 달려가요. 이걸 서너 차례 막 이렇게 핸들을 조작해서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다 뛴다 밟았다 뛴다 이러면서 계속 밟고 있으면 안 돼. 튀어나가니까. 나중에 중심을 잡고 보니까 주변에 내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전부 비상 깜빡이 켜고 있잖아요. 이 차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차 뒤에 전부 추월 안 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도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앞날이 보이지 않았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행복하게 될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단지 우리가 불안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아이를 키워요.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울 때 너무 막막해가지고 4살 때 그렇게 와이프한테 호기롭게 고함을 지르고 이제 내가 키우겠다 하고 아이를 차고 앉았지만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랐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자랐지 하고 되돌아보니까 저는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엄마 혼자서 공장에 다니면서 우리 삼형제를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겨우 먹고 살기 바빴죠. 양육받은 경험이 없어요. 방치됐거나 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엄마 혼자서 우리 삼형제 못 키워가지고 친척집에 하나씩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시절을 아주 자존감 낮게 친척집 얹혀 사니까 눈치 보면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 삼형제 중에 아무도 중학교를 진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장 이제 일하러 다니면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했어요. 철저하게 자기주도 학습을 했죠. 사교육 없이.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 키울 때 저도 똑같이 제가 사교육 없이 커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도 사교육 없이 우리 아이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그 4살 무렵에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자란 경험도 없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당시 대구에서 제일 큰 서점 제일서적 나가가지고 요가 코너 가가지고 닥치는데 요가서적을 읽었어요. 많은 책들 읽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나 딱 뭐 잡히는 게 있어요.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줘야 해야 한다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제가 마침 우리 동네에 어린이 전문 서점이 생겼어요. 대구에 4군데 어린이 전문 서점이 있었는데 요 시제도 한 군데 있었는데 또 도깨비 어쩌고 저쩌고 아주 작은 여기는 작죠. 저도 한번 와봤는데 저는 이제 대구에서 가장 그래도 오래되고 큰 호세오치라는 달서구에 어린이 전문 서점이 있었는데 그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매주 한 번씩 가서 갈 때마다 그림책을 6권에서 10권씩 샀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읽어주고 읽게 하고 다 읽으면 또 가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바쁠 때는 보름에 한 번, 안 바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어린이 서점을 꼭 갔죠. 요즘은 어린이 서점 하면 전부 전집 할인 매장 이런 데다가 어린이 서점 간판을 겁도 없이 붙여놓고 막 오늘 책 읽기를 뭐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죠? 전집을 어릴 때 유아기 때부터 저학년 때 전집을 좋아하게 되면요 아이들 책 싫어해요. 나중에 책 다 떠나죠.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요. 10년 넘었죠. 10년.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인터넷 서점이 등장하더라고. 알라딘, 예스24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동네 서점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던 그 서점의 주인이 저보고 그 서점에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며 달래. 저하고 아이하고 이제 그 서점을 들락거리는 걸 오랫동안 관찰했겠죠. 그래서 저는 서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자녀교육을 우연하게 하면서요.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이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매주 강의를 하게 됐어요. 지금도 해요. 벌써 12년 됐는데, 그 서점은 불행하게도 20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12년, 11년 반을 하던 이제 부모 교육을 지금 제가 운영하는 연구소에 옮겨가지고 지금도 매주 금요일마다 10시 반만 되면 학기별로 주제를 정해요. 한 학기는 엄마표 영어공부법, 한 학기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공부법, 한 학기는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매동초등학교 처음 오기 때문에 이제 엄마표 영어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게 사실은 제가 뭐 10시 40분까지 11시 40분까지 뭐 말씀 시간 저한테 주시던데 굉장히 짧죠. 그래서 충분히 다 말씀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 점을 감안하시고, 혹시 강의가 끝나고서 뭔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유튜브에 저를 검색하시면 옛날에 이제 서점에서 한 학기 동안 한 강의들이 동영상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영어 관련해서는 제가 너무 까막눈이라 가지고, 저는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했다고 했죠. 영어에 대한 기초가 하나도 없어요. 검정고시도 겨우 음미체를 제가 잘해가지고 영어 수학의 평균을 만회해가지고 합격했어요. 검정고시는 평균 60점만 되는데 과락 40점 밑으로 없고. 근데 제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막 먹고 살기 바쁜데 어려운 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지. 그래서 저는 음악미술체육을 아주 잘했어요. 음악미술체육은 이론이니까 거의 만점. 그래가지고 수학과 영어의 평균을 높여가지고 60점 넘어가지고 이제 검정고시 통과하고 이랬어요. 전 미국에 2번이나 한 달씩 2번에 간 적이 있는데, 갈 때마다 개망신을 당하고 왔어요. 한국에서 제가 말을 정말 잘하는 편인데, 미국 가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판이 다르니까. 거기서는 한국말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막 식은땀 줄줄 흘리고요. 뭐 음식 하나 주문하면서. 자, 그런 이제 상태인데, 그러니까 아이 키울 때도, 우리 아이가 커서 10년 후쯤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건 육아서적도 잘 없더라고, 그 당시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제가 동네 미장원에 갔는데, 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머리 커트하려고 가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탁자 위에 앙팡이라는 잡지가 딱 놓여 있었어요. 앙팡 알아요? 앙팡이라는 잡지 뒤적거리다 보니까 제일 뒤쪽에 교육 섹션이 있더라고. 몇 쪽짜리 기사가 났어요.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 잘 고르는 법 하면서. 그 기사를 발견하자마자 제가 바로 주인 아줌마 위치를 딱 파악하고, 주인 아줌마 화장실 간 사이에 그걸 째가지고 제가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미장원을 못 가요. 그거 보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통학거리가 짧아야 한다. 그죠? 그리고 시설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뭐 요즘 같으면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였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대구에 막 그때 영어 유치원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예요. 제일 효시죠, 효시. 영어 전문 학원의 효시가 이시시인데, 이시시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고요. 그리고 동네 브랜드 영어 학원들, 영어 유치원들이 막 이제 생길 때인데, 그거 들고 우리 애 데리고, 5살짜리 우리 애 데리고 막 인터뷰하러 다녔잖아요. 영어 유치원에. 근데 가는 데마다 돈이 너무 비싸. 그리고 제가 아주 촌동네 살았는데, 저 남구 대명동이라고 학원 인프라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살았는데 우리 동네까지 차를 안 보낸대. 그래가지고 영어 유치원도 못 보냈어요. 그러다가 하여튼 좌충우돌하는 사이에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그때 인터넷 자녀교육 포탈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시간만 많으면 자세하게 재밌게 말씀드릴 텐데 시간이 없어요. 자꾸 쫓기네. 그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 생겨가지고, 저는 거기 원조 멤버잖아요. 모르죠. 잠순회가 생긴 일에,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건방지긴 한데, 잠순회가 생긴 일에 가장 유명한 회원이에요, 제가. 중에 하나라고 해야 정확하겠죠. 많은 유명한 회원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잠순회 계속 글 쓰고요. 잠순회 최초로 우리 아이의 수학 노트를 공개해가지고 디카로 찍어서 공개하고 이렇게 난리가 난 적도 있고요. 잠순회 투표해가지고 명예회원으로도 뽑혔어요. 잠순회 알긴 아나, 근데? 네. 들어는 봤죠? 네.
회비가 10만 원이라서 못 들어가고 있죠. 하여튼 잠수내에서 이거 좀 이따 이야기하자. 어머니들 좋아하시니까 제가 신이 나가지고요. 자, 우선 이제 영어 공부를 이제 지금까지 이미 초등학교 들어왔으니까 뭐 이것저것 호작질 하고 있죠. 호작질하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어릴 때, 유아기 때 마더우스 들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ORT 들려주고 뭐 이러면서 이것저것 하죠. 아니면 학습질 하거나 학원을 가거나 뭐 다 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아이가 자라서 영어를 큰 부담 없이 잘하게 하려면 먼저 장기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로드맵이 그려져야 되죠. 길게 보고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수능을 치려면 수능은 도대체 어느 수준인지 뭐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보려고요. 이 표를 보시면 미국 학년이 이거 G5라고 돼 있죠. 그레이드 5라는 뜻이에요. 5학년. 우리나라 수능은 미국의 5학년 국어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언어만 영어로 되어 있지 5학년 수준의 지문이 나온다.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뭐 난이도가 높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 교육 정책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의 부담이 제일 큰 것이 영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수능 영어는 출제를 쉽게 하도록 항상 제한해요. 왜냐하면 영어 같은 거 어렵게 되면요. 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돼서 선거 같은데 집권 여당이 표를 안 줘요. 그래서 영어는 굉장히 쉽게 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지문이 출제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너무 막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죠. 엄마도 수능 만점 받았다 하면 왁 하더라고. 근데 영어는요, 수능은 별거 아니에요. 뭐, 특히 수성구 살면 뭐, 한두 개 틀리나 100점이나 똑같아요. 왜? 변별력이 별로 없죠? 보통 1등급이 쉬울 때는 98점 이상이 1등급이고, 어떤 때는 96점 이상이 1등급이고, 그래요. 수학은 안 그래요. 수학은 어떤 때는 1등급이 70 몇 점부터 100점까지가 1등급이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변별력이 별로 없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또, 이제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갈 때 되면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죠.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뭐 휘파람 불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대학은 당연히 아이들을 변별할 도구가 이제 하나 줄어드는 셈이죠. 영어를 절대평가하면 이거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서 수학과 국어만 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학은 반드시 면접이나 뭐 논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할 거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자, 우선 이거 하나 생각하시고. 그리고 수능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또 사회로 진출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군대도 영어 성적 내라고 하는 군대가 있어요. 카투사 같은데. 자, 아이들이 이제 평가를 받게 되죠. 대학을 졸업하거나 하면. 평가를 받게 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인영어 성적이 있죠. 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중에서 토플은 영미권에 유학 가는 학생들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토플은 이제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골고루 30점씩 100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플은 제외하고 봐야죠. 입시나 취직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탭스 아니면 토익인데, 탭스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가장 한국적인 시험이라고 해요. 그 구성을 잘 보시면 탭스에서 그죠? 이론적으로는 1000점 만점인데 그 청해와 독해가 각각 400점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초딩 버전으로 말하면 듣기와 읽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딩 때 뭐 해야 되겠어요? 듣기와 읽기를 해야 돼요. 자, 토익은 더 하죠. 토익은 아예 어휘와 문법은 100점이 없어요. 그렇죠? 탭스에서는 그나마 100점씩 있지만, 제가 저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자,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나가서 평가를 받게 하려면 초등학교 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결국 듣기와 읽기를 잘해야 돼요. 딴짓 하면 안 돼요. 꼭 이런 거 모르니까 엄마들 뭐라고 그래요? 문법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물어. 문법은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사실 우리나라 이 교육제 하에서. 옛날에 수능에서 문법이 많이 나올 때 3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시대가 점점 변해가지고 지금은 수능에서 문법이 한 문제 나오죠. 한 문제. 한 문제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장 일반적인 용법이 출제되고, 자, 가장 일반적인 게 출제되니까 지금까지 수능 영어가 20년 동안 시행됐기 때문에 20년 동안 출제된 모든 문제들 모아놓은 기출 문제집 이런 게 있어요.
고3 되면 다 사서 공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 기출문제집 보면 거기서 빤한 자주 나온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법 걱정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초딩 때 문법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죠? 우선 듣기와 읽기를 충분히 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로 진출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치는 가장 어려운 시험들에서 탭스나 토익을 몇 점 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예요. 대부분 가장 어렵다고 하는 시험, 사법시험에서 토익 700점을 요구하죠. 그리고 이제 의전이나 로스쿨에서는 조금 더 요구해요. 이 정도, 토익 700점 정도. 근데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토익 700점은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건 너무 시시한 점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게 굉장히 어려운 점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우리 아이 영어 공부에 두 가지 길을 제시하려고 해요. 실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시험의 1차 시험 과목에 영어가 반드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부터 10몇 년 전부터 사법시험 1차에서 영어 과목을 제외했어요. 그리고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림동이 난리가 났어요. 신림동에 고시촌 있죠, 고시촌. 노장 수험생들이 득실득실한 곳인데 공인영어 성적으로 딱 1차 영어 시험을 대체하고 나니까 35세 이상인가? 노장 수험생들이 다 보따리 싸가지고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도 그런 애 있어요. 40 넘어까지 사법시험을 했는데 고대법대를 나와가지고 아주 뛰어난 친구인데 이상하게 불운하게 2차에서 아싸사싸게 낙방하는 거라. 그래서 미련이 남아가지고 계속 1차를 하고 이랬는데 1차를 한 번 하면 2차를 두 번 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국가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하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성분종합영어를 달달달 외우고 있어. 근데 필기시험 치면 다 통과해요. 근데 토익을 점수를 700점짜리 토익을 내라는 거라. 근데 700점이 못 나오죠, 당연히. 왜? 토익은 읽기 반, 듣기 반인데 듣기가 전혀 안 돼. 옛날 공부하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면요, 저게 굉장히 어려운 점수가 되고 또 어떤 공부를 하면 굉장히 쉬운 점수가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어떤 길, 이제 우리 이걸 일반적으로 요약해서 뭐 엄마표 영어 이렇게라도 부르는데, 엄마표 영어를 하게 되면요, 저건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토익 700점 금방 넘죠. 우리는 중3 때인가 고1 때인가 실제로 여기 시지 고산중학교 와가지고, 고산중학교 맞지? 고산중학교에서 여기 토요일만 되면 저거 쳐요. 탭스 고사장으로 우리 여기 와서 제가 우리 아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근데 벌써 탭스가 800점이 넘었어요, 그때. 우리는 뭐 공부를 대충 했는데도 잠수내 안에서도 그냥 영어로는 평범한 아이였거든요. 탭스가 800점이라면 토익으로는 보통 950점, 960점 이거 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의 길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 앞에 두 가지가 있다. 이걸 우선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아이들마다 인지 능력도 다르고 또 학습에 대한 태도도 다르고 이렇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영어도 읽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영어 시험에서는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성격이나 뭐 특징이 좀 달라서 그 다중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운동지능이 뛰어나고 이래가지고 학습지능은 별로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이 하더라도 영어를 포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영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아이들이 자라서 어디 사회로 진출할 때 기회가 훨씬 많아요. 축구를 잘한다고 쳐요. 손흥민 알죠? 손흥민은 뭐 영어 읽기 이런 거 전혀 못해요. 근데 아버지가 축구 감독이거든. 강원 춘천에 있는 무슨 어떤 아마추어 팀 감독인데 손흥민을 키울 때 어릴 때부터 축구 영재로 키웠어요. 그리고 항상 해외로 진출할 걸 염두에 두고 영어 회화를 가르쳤잖아. 그래서 지금 영국에 토트넘 가가지고, 그죠?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아주 해외생활 잘하고 있어요. 야구 잘하는 애들 많죠? 요즘 메이저리그로 우리나라 선수 많이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더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는 해야 기회가 훨씬 많은 거죠. 적응도 잘할 수 있고. 회사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하더라도 영어 공부의 최종적인 목표는 의사소통에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뭘 한다? 듣기와 읽기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떻게 왔는가 하면, 엄마들 이제 어릴 때부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안 들었어요? 영어는 빠를수록 좋다 하던데, 하고 막, 뭐, 머릿속에 무슨 장치가 있다 하던데, 그게 뭐, 크면 사라진다 하던데, 하고 막, 입시 설명 같은 거 막 하죠. 레드 캐사코 뭐, 전문 용어 써가면서, 그러면 쫄아가지고 막, 그죠? 영어 교육은 빠를수록 좋은 게 아닌가. 이게 이제 20년 전부터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조기 교육 열풍이 불었죠. 그리고 생판, 우리나라 개념에도 없는 영어 유치원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형편되면 다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비싼 돈 들어가면서 어릴 때 벌써 영어 유치원 많이 보냈죠. 보낸 분들한테 좀 미안하네. 내 괜히 또 원더랜드, 폴리 뭐 그 밖에 동네 브랜드, 우리 연구소 주변에 가면 동네 브랜드도 있어요. 동네마다 그 뭐 유명한 전국 프랜차이즈 말고 영유 보내잖아요. 영유 보내가지고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씩 갖다 드리면서. 근데 영유 한 2, 3년 갔다 와도 별로 남는 거 없죠. 해봤죠? 안 해봤어요? 어떤 막 하더라고. 영어 유치원을 3년 딱 보냈는데 나중에 제가 이거 엄마표 공부부 딱 이야기하고 그대로 해보더니 하는 말이, 옛날에 우리 애가 영어 유치원하고 영어 전문학원 다니면서 돈 엄청 갖다 드리면서 한 그것은 마치 접시물에 손가락 담그는 거였다. 이렇게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어에 바다에 빠뜨려야 되는데 뭐 영유 다니면서 뭐 해봐야 접시물에 손가락 담그는 정도예요. 근데 왜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대유행을 했느냐, 엄마들 불안하게 하고. 왜 그런가 하면요, 미국의 어떤 언어학자가 한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데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 결정적 시기는 사춘기 마이너스 2년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걸 보고 그 유명한 결정적 시기 가설 이렇게 불러요.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이라고 하고,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하죠. 크리티컬 피어리어드. 결정적 시기 이론이 우리나라에 수입돼 들어오면서 단서가 딱 떨어져 나갔어요. 사춘기 마이너스 2년이다. 요즘 말하면 초등 고학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딱 떨어져 나가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가 딱 덧붙은 거라. 누구한테서? 사교육업자들한테서.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영어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막. 근데 그 비싼 돈 줘가면서 보통 뭐 이렇게 일반적인 영어 유치원도 70만 원, 80만 원밖에 안 하지만 대치동 가면 200만 원짜리도 있대. 범무동에는 100만 원 넘는다 하대. 보내봤어요? 얘는 어디 보내는 거? CG에 뭐 영어 유치원 있죠? 동네 브랜드 있겠지? 예? 뭐라고요? 아르, 뭐? 아너스? 그 동네 브랜드예요. 그 동네마다 이런 괜찮은 이름을 가진 영어 유치원도 많고요. 또 이제 좀 이따 얘기하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유치원 보낸 거라. 근데 보내보면 비싼 돈 주고 보내봐야 애들이 영어 유치원에서 원어민들하고 뭐 되게 막 영어를 많이 말할 것 같죠? 꼬마들은 그냥 몸으로 놀아. 이제 5살, 4살, 6살 뭐 이런 애들이 뭘 원어민들하고 그렇게 막 영어를 많이 막 말하고 듣고 하겠어요. 몸으로 때우고 노는 거지. 언어가 별로 필요 없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배운 거 별로 없어. 그리고 결정적인 건 집으로 돌아오면 아파트 유치원 놀이터 가잖아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영어 쓰면서 놀아요? 다른 놈들 다 한국말 쓰거든? 그러니까 얘가 생각하는 거라. 어이씨, 내만 괜히 고생하면서 영어 하고 있네? 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돈 지불하는 데 비해서. 이미 영어 유치원을 보내보고 졸업시키신 분들은 그 비싼 돈을 대가로 지불하고 이걸 깨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 보낸 분들은 아이고 참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 많이 굳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영어 유치원 갔는데 별 효과가 없어? 근데 애들이 벌써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들어오네? 초등학교 들어가면 3학년 때부터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가 편성돼 있어요. 아유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영어 전문학원 가야지. 랜딩 프로그램. 영어 유치원 졸업하면 영어 유치원에서 뭐 좀 들은 거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꼭 거기서 또 하는 초등 1, 2학년 프로그램 있다? 이런 데 가야 되죠. 그러면 영어 유치원 다 나가린데. 이래가지고 또 엄마들 보내는 거라. 영어 전문학원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우리 때는 ECC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 영어 전문학원 효시가 ECC예요. 지금은 뭐 영어 전문학원들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막. 아이고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아발론이 수성구에 상륙했는데
아발론은 해외 자본이 투자한 아주 거대 자본이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건 교육기관이 아니야. 기업이에요, 기업. 중학교 3학년 때 여기 이제 처음 수성구에 들어왔는데, 골목골목마다, 네거리마다 프랭카드 요란하게 붙여놓고 뭐라고요? 영어 경시대회 한다고. 그래, 지금 뭐, 어디서 영어 경시대회 하놓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발론이 문 열기도 전에 영어 경시대회부터 하는 거라. 붐을 조성해가 이제 마케팅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성구에 딱 아발론 생기고, 뭐, 또 아발론에서 반도 또 무슨 정원 이름 따가 청와대 녹지원 개사코 막, 녹지원 뭔지 알아요? 청와대에 있는 정원 이름이라. 또 뭐, 청담에서는 뭐, 무슨 프로골프 만드나, 뭐, 이글 버디 개사코, 뭐, 알바트로스 개사코, 반을 전부 이렇게 막 만들고 막, 반 이름은 아나, 그때? 알죠? 아발론이 그래 생겨가지고, 나중에 제가 사는 달서구 오는데 5년도 더 걸렸어요. 이 영어 전문 학원들은요, 고급 마케팅 하잖아. 프리미엄 마케팅. 그래가지고 메이저 프랜차이즈일수록 가맹점이 적어요. 프리미엄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특히 사교육이 활성화된 지역에 한 가맹점, 항구 한 가맹점도 아니에요. 그래서 청담이나 뭐 이환이, 서강인이, 뭐 아발론이 이런 애들은 전국에 가맹점 제일 많아봐야 70개, 적은 프랜차이즈는 40개 이렇게밖에 안 돼. 거기 막 줄 서가 보내고 막 난리치죠. 근데 가봐도 별거 없어요. 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영어교육 정책은요, 환경이론을 따라요. 많이 들어봤죠? ESL, EFL, 개사처, EML. 자,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를 EML이라고 불러요. English as a Mother Language. 그리고 공용어로 쓰는 나라들을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대표적으로 필리핀, 인도,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은 모국어가 있지만 학교나 관공서 등에서 영어를 같이 써요. 그래서 공용어 또는 제2 외국어 이렇게 불러요. 자, 이런 나라들은 영어 유치원 가도 괜찮아요. 왜? 돌아와서 일상적으로 영어를 쓰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일본, 중국, 한국, 이 아시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이 세 나라는 EFL이죠. 영어를 공용어로 시작했다가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소설가 복고일 씨라고 유명한 분인데 옛날에 페이스북에다가 왜 우리가 영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영어 배운다고 막 가정 파탄 일으키면서 막 해외 나가고 막 이러니까 이 망국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영어를 공용어로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속상해서 말했는데 그 역풍을 맞아가지고요. 막 매국노 취급당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공용어로 되려면 멀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EFL인 거지. 버린 랭귀지. 근데 청담이나 이와 같은 데 가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의 영어 환경은 EFL이지만 우리 학원에 있는 동안은 ESL이다. 이걸 청담이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동아시아적 ESL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 동아시아적 환경은 EFL이지만 우리 학원 내에 있는 한 영어로 말하고 영어 원어민들하고 영어로 죽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엄마들을 꼬시는 거죠. 근데 막상 학원 가보면 그렇게 해요? 안 돼요. 안타깝죠. 이 이론을 따라서 이제 영어 전문가들이 생겨나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영어는 원어민 만나서 막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죠. 그래 비싼 돈을 아끼지 않고 지불하고 있지만 성과는 별로 없어요. 아니 뭐 제 말에 뭐 틀린 거 있으면 말해줘요. 나중에 내 PPT 고치게. 영유부터 시작해서 영유를 1년 다닌다고 생각하고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영어 사교육 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영어 전문학원을 다닌다고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약 4천만 원 이상이 든대. 영어 전문학원 1년인데. 근데 엄마들 영어 전문학원 1년 안 보내요. 보내면 한 번 보내면 보통 뭐 2, 3년씩 다 보내죠. 그러니까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 엄청나게 돈을 붙일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우리 와이프한테 이걸로 칭찬 엄청 들었잖아. 이렇게 영어 유치원, 영어 전문학원을 보내면 영어 실력이 막 하늘을 날 것 같죠. 또 소박한 엄마들은 그런 거대 프랜차이즈 안 보내고 동네 프랜차이즈 보내더라고. 전국에 1000개 이상의 가맹점이 있는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 GMB. GMB 이런 이제 학원들이 이제 저가 마케팅 하죠. 저가 마케팅. 그래서 동네마다 하나 가맹점 정책. 그 요즘 따르는 게 미우엠 영어 개사코 뭐
동네마다 막 세우고 있죠. 그리고 요즘 조금 세련돼가지고 이제 리딩을 강조하는 뭐 센트럴 리딩이니 뭐 이런 것도 막 생겨나고 있죠. 엄마들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뭐 다 뭐 뭐랄까 줄 알아요? 엄마들이 막 엄마표 영어 잠수는 영어 하면 우리 학원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고 막 꼬시고 있어요. 뭐 CD 틀어놓고 애한테 귀에 뭐 꽂아가지고 듣기만 하면 그게 잠수는 영어인 줄 알고 막 극하고 있죠. 그렇게 보내고 나면 엄마들 생각에는 아이들의 영어가 실력이 하늘을 날 것 같이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의 현실은 여전히 바닥을 끼고 있어요. 이때 아이들은 영어 전문학원 다니면서 뭐 배우는지 알아요? 멍 때리는 기술 배운대.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대치동에서 이범 선생이나 유명한 분들이 하잖아요. 95%는 전기세 내려오고 SR 있고 유전자 좋은 5%는 조금 도움을 받는다. 그럼 SR 있고 유전자 좋아가지고 도움 받을 것 같으면 집구석에서 혼자 해도 되지 그러면. 그렇죠? 이래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학원비 낼 때는 한 3일 좀 괜찮은데 확실히 체크 안 하고 이러면요. 애 뭐 완전히 왔다 갔다만 하는 거라. 우리 연구소 바로 2층에도요. 그 유명한 리딩타운이 있어요. 교재 보면 얼마나 있어 보이는지 교재 안에 대부분 인쇄돼 있고 조금 비어져 있어. 갈로 뭐 이런 거. 거기다 애들이 뭐 써놓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얼마 안 다니면 벌써 교재 한 권이 끝나. 그걸 들고 이제 엄마들 집에 가잖아. 그러면 와 벌써 한 권 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접시물에 코 담그는 거라. 그리고 유명 이런 데 가면 이제 프로그램 잘 만들어가지고 엄마들을 막 솔깃하게 막 그래프로 막 아이들이 진도나 막 발전 상황을 그래프로 막 그려가지고 막 인쇄해서 착착착 내주잖아요. 가정통신문처럼. 그럼 뭐 그거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막 흐뭇하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영어 전문학원을 다녀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나온 대책이 대치동에서 뭐 나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무조건 2년 동안 어학연수 갔다 오자. 조기 유학 붐이 일었죠. 이게 언제부터인 줄 알아요? 2006년인가? 2007년부터 막 대붐이 일어나가지고 1년에 15,000명의 초등학생이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을 갔어요. 슬픈 일이지, 슬픈 일. 아니, 애가 처음에는 미국에 있는 친척집에 갔거든? 영어 배우러? 친척집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친척집에 다 한국말 쓰는데?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원어민 홈스테이. 그죠? 근데 원어민 홈스테이 하려니까, 미국 애들 막 앵글로색슨 계통 애들 보면 막, 고랭나룻 나 있고 산적 같고 막, 선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구분도 잘 안 되죠?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쭉 보면 알잖아. 견적 내잖아요. 근데, 외국 애들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저게 악당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근데 홈스테이 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더군다나 딸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엄마가 따라 나가야지. 엄마 따라 나가니까 아빠들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기고 했죠. 영어 하나를 얻기 위해서 너무 큰 기회비용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영어 하나를 얻으려고 가정 해체를 불사한다는 게 말이 돼요? 특히 그 시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아기도 그렇지만 유아기 초등 저학년 시기는 늘 지지받고 격려받고, 그죠? 이 가정이라는 따뜻한 어떤 분위기 안에서 자랄 필요가 있죠. 그래야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져야 뭘 해도 잘하죠. 이걸 어디서 조사했는데 봐요. 이게 초록색이 이거 초딩이 나간 거거든요. 초딩. 이해 2006년인가? 제일 많이 나갔죠. 2000 몇 년이고 이거. 14,000명이 나와서 14,000명. 근데 잘 봐요. 2008년을 기점으로 확 꺾이죠. 제가 진단하기로 이건 전적으로 제 견해예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2008년을 기점으로 초등 어학연수가 확 줄었어요. 첫 번째 원인은 2008년도에 미국의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어요. 주택담보대출이 이자율이 너무 높아져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주택 가진 사람들이 주택을 은행에 다 반납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경제공황이 왔죠. 제가 아는 선배들도 주택에 투자한 선배들이 많은데 자기 집을 주택담보대출로 모기지로 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은행에 주고 아들 집에 가서 살고 막 이러더라고.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다 폭삭 망했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 가려면
영어권에 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가는 이런 일도 생겼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시기에 이른바 엄마표 영어가 등장한 거예요. 우리는 다 이 난파선 타면서 있잖아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이거 모 학습지를 내가 빌려온 거예요. 모 학습지에서 자기 선전하면서 자기 학습지 하면 이렇게 된대. 크루즈 탄 것처럼. 근데 사실은 학습한다는 거죠. 학습, 우리 아이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영어를 학습하는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모국어처럼 습득하는 길이 있어요. 자, 학습하는 건 전부 난파선 타는 거예요.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빡빡이 하면서 개고생하고. 슬프죠? 다 그렇게 하죠, 대부분. 어머니들이. 그래서 지금도 외국인이 50m 전방에 나타나면 여기서 장문하고 있잖아. 저 인간이 혹시 내한테 길을 물을지 모르니까 여기서 주어 뭐지? SVOC 뭐 성문종합영어 할 때 앞부분은 새카맣게 다 했죠? 문장의 오형식 요거는 새카맣게 했잖아. 나중에 좀 뒤로 넘어갈수록 하얘지지만 그거 다 장문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 벌써 지나갔어. 뭐. 내가 장문 완성할 때쯤 되면 외국인 지나가고 없어. 근데 있잖아요. 영어를 모국어 배우듯이, 모국어를 우리가 습득하듯이 이렇게 하면요. 탄탄대로예요. 영어는 점점 늘어나고, 실력이 늘고, 시간은 점점 줄고. 신기하죠? 안 믿네. 안 믿네. 딱 분위기 보니까 안 믿는 분위기예요. 설마 그럴까 자꾸 막. 자, 이른바 엄마표 영어 또는 잠수의 영어는 특징이 요 4가지예요. 첫째, 아까 목표에서 보여드렸죠? 공인영어 시험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게 빤해요. 그러니까 저걸 알고 뭘 시작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평가받을 것이 빤해요. 그래서 뭐 해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뭐 해야 돼요? 듣기와 읽기를 왕창 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듣기와 읽기. 이걸 왕창 하면 돼요. 그러면 말하기와 쓰기는 저절로 해결돼. 정말 거짓말 같아요? 제가 증명을 해보일게. 2년 전에 겨울왕국이 개봉됐어요. 애들 엄청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어떤 뜻있는 엄마들은 영어 버전을 다 CD로 사주죠? DVD? 한국말 사주나? DVD 사면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죠. 자, 영어로 보는 애들이 많아요. 영어에 관심 있는 엄마들 집에서는 다 영어로 보게 해요. 영어로 계속 보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들이 다 그걸 다다다 외워가지고 배우들 하는 말 뭐 저거 앞질러 말하고 이러죠. 그리고 또 배우 대사들 따라하기도 하고, 따라하는 걸 보고 미미킹이라고 해요. 엄마 병원에서 미미킹. 이 미미킹을 딱 모티브로 해서 학원도 하나 생겼잖아, 프랜차이즈. 토스 잉글리시라고. 들어봤어요? 토스 잉글리시는 DVD 한 달에 한 편씩 주고 집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게 해요. 심지어는 DVD 재생기까지 대여해 주더라. 보증금 30몇만 내면.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보여요.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엄마들 초청해가지고 애들이 그거 재연하는 거라, 연극하는 거라, 무대에 올라가지고. 순진한 엄마들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막 울면서 DVD를 찍고 있잖아요. 막 저 카메라로. 우리 애가 저렇게 유창하게 막. 근데 엄마 표현을 하면 이거는 기분 중에 기분이에요. 미미킹은. 미미킹은 흉내내기란 뜻이거든요. 배우를 막 따라 말하는 거. 근데 겨울왕국 같은 거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배우가 말도 안 했는데 애들이 먼저 말하죠. 이건 더욱 높은 수준이라. 앞질러 말하기. 그러니까 애들 발음 저절로 좋아지고요. 원어민 집에 불러가지고 뭐 원어민 회화 이런 거 다 돈이 남아 돌아서 하는 짓이라. 미안한데요. 빨리 원어민 돌려보내. 아니 그 돈이 남아서 하는 거지. 그 저절로 막 영어 발음이 유창해지고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듣기 많이 하면 그렇게 되고 읽기 많이 하면 쓰기 저절로 돼요. 실화 이야기해 줄까요? 우리 애가 엄마표 영어를 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엄마표 영어를 시작했는데 6학년 때쯤 돼가지고 우리 애가 아빠 내가 영어로 일기를 쓸 테니까 얼마씩 줄래? 이렇게 하더라고. 니 얼마 받고 싶은데 하니까 2,000원 카드 한 편에 2,000원. 내 속으로는요 솔직한 그때 심정이 야 아빠는 2만 원도 주고 싶다. 근데 내 그 기쁜 마음을 딱 눈치 안 채게 억누르고 굉장히 많이 주는 척 하면서 그래 좋다 많은 것 같지만 내가 할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일기 한 편 쓸 때마다 2,000원씩 가져갔거든. 딱 한 달 쓰더니 지금 목표액을 달성했어. 그리고 안 쓴다 하더라고.
게임머니 번다고. 그 우리가 영어 일기를 썼는데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 그 당시에. 첫째 특징. 스펠이 다 틀렸어. 거의 모든 단어의 스펠이 다 틀려요. 왠지 알아요? 아직 쓰기를 시작하지 않은 단계였거든. 그때 듣기 할 때거든, 듣기. 영어에 노출시키는 단계. 근데 또 다른 하나의 특징. 영어가 살아있어요. 장문 안에 장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애들이 DVD에 노출시키고, 그죠? 영어 동화책에 노출시키면요, 아이들 영어가 살아있어요. 우리처럼 SVOC 안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쓰기가 답답하면 영어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고학년이 돼가지고 아주 간단해요.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동화책 하루에 한 쪽씩 뺏겨 쓰기 하면 돼. 그러면요, 뭐 쓰기 다 해결돼요. 아니면, 어둠의 경로로 로제타 스톤 같은 거 구해가지고, 로제타 스톤 알아요? 그거 뭐 또 비싼데 가가지고 90만씩 주고 막 사더라? 저한테 말하면 다 구해줄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이섬에서 강의할 때, 많이 구해줬어요. 어둠의 경로 다 구할 수 있다니까. 저는요, 우리 애 키우면서 전부 어둠의 경로 구했어요. 뭐, 심지어 메가스터디 국사 강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전국 1번 강의 있어요. 서울대 국사학과 나온 선생님들 강의 메가스터디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구할 수 있어. 컴퓨터만 조금 하면 돼요. 저 이런 걸 구하는 법을 가지고 2시간 강의 하잖아. 다 할 수 없으니까. 진짜, 자주 뵈면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벌써 11시네. 그리고요, 자, 이 언어로서 습득하는 영어를 하게 되면요, 재미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영어에 노출시키는 건데, 초딩들이 가장 쉽게 노출되는 방법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DVD에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성인들이 우리 시대에는 AFKN에 노출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생 시절에는 프렌즈나 이런 시트콤에 노출되면서 영어를 막 했죠. 요즘 초딩들은 초딩 수준에 맞게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DVD 가지고 처음 노출시키는 거죠. 그 재밌는 것만 잘 골라주면요, 애들 너무 좋아해요. 겨울왕국처럼. 그러니까 영어가 재밌어. 근데 전문 학원 다니면서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통문장 외우고 이지랄한 말이죠. 제가 비산동에서 자랐거든요. 슬럼가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 B급 언어가 네이티브예요. 우리 연구소에서 저하고 같이 수학 공부하고 이런 애들이 저보고 항상 하는 말이 저걸 스마트폰 틀어놓고 선생님 욕 녹음한다고. 맨날 제 말 녹음하고 있어요. 제가 맨날 찌랄하네 하고 이게 바보 아이가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 영어를 재밌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장기 기억이 돼. 근데 빡빡이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잊어버리죠. 이 독일의 유명한 교육학자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망각곡선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우리가 어떤 수업을 받잖아요. 돌아서면 90% 잊어버리고, 저녁 되면 95%, 주말 되면 97%, 한 달 지나면 98% 잊어버린대. 그래서 이 망각이라고 하죠. 이 망각을 극복하는 길은 반복이래. 그래서 영어 단어를 외우려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개씩 외운다고 쳐요. 오늘 30개 외웠죠? 내일은 오늘 외운 거 30개에다가 내일 외울 거 30개, 60개. 3일째 되면 30개, 30개, 30개. 이렇게 첫날 외운 걸 계속 매일 반복해야 되죠. 그 짓을 한 달 한다고 쳐봐요. 이게 인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 빡빡이 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해도 안 되는 게 그게예요. 그런데 재밌어 봐요. 이 DVD에 이 단어가 나왔어. 저 동화책에 또 나와. 저 CD에 또 나와. 중요한 단어죠. 이 송순호 박사, 리딩타운 만든 송순호 박사 하는 이야기들 하면 이게 사이트 워드라고 불러요. 자주 출몰하는 주요 단어. 그러니까 이 DVD에도 아이들 수준에서 늘 사용하는 어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애한테 만나지는 거라. 계속 부딪히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아이의 어휘가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1만 번 들은 건 자기 말로 한다 하더라고. 우리 애기들 키워보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6개월, 8개월 지나가지고 임계량이 지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 맘마 아니면 엄마, 가장 많이 들었던 말부터 터져 나오거든요. 영어 DVD를 보다 보면 애들이 제일 먼저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영어에 많이 노출시키면 옵스 아니면 오 마이 갓
옵스, 이크 하면서 놀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애니메이션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아주 자연스럽게 애들한테 튀어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장기 기억화된다는 뜻이에요. 자주 만나면 동화책에서 만나고 DVD에서 만나고 CD에서 만나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워가지고 어머니들 우리말 구사하면서 언제 국어사전 찾아가면서 외워가지고 한 분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 책 저 책 읽고 책 별로 안 읽었겠지만 뭐 교과서라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휘들이 들어와서 내 어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정확한 어휘를 구사하고 책 안 읽은 사람들은 대명사를 많이 쓰고 지시대명사. 길 물어보면 있잖아요. 50m 직진해서 우회전하세요. 내비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옆에 우리 와이프 태워놓고 길 물어보면 있잖아요. 저 자로 쭉 가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게 어휘량이 부족이거든.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갈수록 시간이 줄어들어요. 처음에 영어에 노출시켜서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임계량을 채우는 일이 좀 필요하죠. 그거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휘파람 불어요. 한 번 귀가 딱 뚫히고 나면 임계량을 채우는 게 필요하죠. 임계량을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주말에 한 번씩 그냥 영화 감상하듯이 DVD 보고요. 그냥 점점 시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영어 공부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수학 공부할 시간이 확보돼요.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중학교 3학년까지 다 영어 공부 끝내놓고 고등학교 가면 수학 공부하잖아요. 왜? 수학 공부 양도 많고 난이도도 높아서 고등학교 가서 영어 걱정하고 있으면 이미 늦은 거죠. 상위권 아이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공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은 저절로 돼요. DVD만 봐도 책 안 읽어도 돼요. 의사소통은. DVD만 계속 봐도요. 애들 데리고 괌 같은 데 가봐요. 체크인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 다 저가 나서서 한다니까. 우리는 쫄아가지고 장문하고 있을 동안 아이들은 가서 그냥 뭐라고 말 걸어요. 5학년, 6학년만 되면 그래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의사소통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잠수는 영어 또는 엄마표 영어가 그냥 뭐 동네 엄마들이 그냥 무식하게 그냥 아름아름으로 하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으신 것처럼 강력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이른바 레드 이론이죠. 인간의 뇌 속에는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장치가 있을 것이다. 이게 그 유명한 노암 촘스키 세계적인 언어학자의 주장이었어요. 인간의 뇌 속에는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장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언어학자의 주장이다 보니까 실증적이지 않죠. 그래서 반론도 막 있고 이랬어요. 논쟁도 막 있고 이랬는데 독일의 과학자들이 이걸 증명해냈잖아요. 독일에서 실어증을 연구하는 그 뇌과학자들이 있었는데 실어증이 뭔가 하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말을 아예 못하는 거. 이게 실어증이죠. 다른 하나는 말을 하는데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거. 횡설수설하는 거. 의사 전달이 안 되는 말. 이런 걸 보고 실어증이라고 불러요. 그 첫 번째 실어증. 아예 근본적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을 꾸준히 연구했더니 공통적으로 뇌의 어떤 부분에 손상을 입은 거예요.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베드니케 영역이라고 불러요. 또, 자, 입력은 되는데 아웃풋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횡설수설하는 환자들을 꾸준히 추적해봤더니 이 사람들에게는 뇌의 어떤 부분이 공통적으로 상해에 있대.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브로카 영역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을 통해서 입력받고 출력하는 거죠. 컴퓨터로 말하면 마우스나 키보드로 입력하고 스캐너나 이런 걸로 입력하는 장치죠. 자, 프린트기나 모니터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하잖아요. 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언어학자가 말한 것이 뇌과학자들 통해서 증명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특별히 저 영역에 손상만 없다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학교 같은 데 가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하면 복도에서 나중에 강의 끝나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대. 근데 저 답답해 죽겠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면 우리 애들 어떻게 모국어 습득해가지고 여기 매동초등학교 다니노? 다 우리말을 원어민처럼 구사하죠? 5살만 지나면 말 듣고 얼마나 잘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언어 실력은 갈수록 늘고 있어. 그렇죠? 엄마들은 점점 딸려 이제. 애들이 책을 더 많이 읽거든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면 다 되는 거라. 근데 이걸 꼭 난파선 타고 단어 외우고 있다. 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자, 아이가 태어나서 요람에 누워 있어요. 엄마는 설거지도 하고 뭐 연속극도 보고 하죠. 그런 동안 아이는
요람에서 침대에서 계속 언어를 입력받고 있어요. 우리말 배울 때 아이들 보면. 아파트 같으면 관리사무소에서 그 안내방송하는 소리도 듣고요. 엄마가 켜놓은 연속극 소리, 아빠가 퇴근해 와서 엄마하고 대화하는 소리, 또 할머니, 할아버지 놀러 와서 애들 얼르는 소리, 이런 소리도 계속 듣죠. 자, 이 듣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입력이 불충분해서. 근데 어느 시기가 딱 지나면 내가 엄마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아이를 안 키워봐서 어릴 때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엄마들 이야기 들으니까 6개월에서 8개월 지나면 뭐라고 한다카대요. 이 기간을 보고 어느 학자들은 침묵 기간 이렇게 불러요. 입력은 되지만 아무 반응이 없는 기간. 그리고 이 침묵 기간 동안 말이 터져나오기 직전까지 계속 듣는 거죠. 이걸 보고 임계량 이렇게 불러요. 물리학 용어죠. 한계에 다다라서 질적으로 비약할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임계치까지. 보통 2000시간이라고 해요. 언어가 차가지고 흘러 넘칠 때까지 2000시간. 어떤 학자들은 고급 언어를 구사하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600시간이나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2000시간. 그래서 2000시간이 딱 지나면 이제 말이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해보니까 2000시간 하면 하루에 3시간 영어에 노출시키면 2년, 하루에 2시간 노출시키면 3년이에요. 그래서 잠수내는 공식처럼 고학년 딱 되면, 물론 일찍 시작하는 엄마들도 있지만 적정한 학년이 딱 되면 쓸데없는 사교육을 딱 절약하고 하루에 3시간 2년 아니면 2시간 3년을 딱 노출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얼마고 3년 반이네. 3년 반 동안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애가 말하는데 그때 영어가 자기는 다 알아. 고등학교 가서는 우리가 불안해가 또 입시 영어 했거든. 고등학교 가면 막 수능 영어 단어 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짓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곧 대학을 가고 나서는 1학년 때는 신촌 옆에 홍대 있죠. 홍대 클럽 가가지고 맨날 춤추고 뭐 이러느라고 영어 할 시간이 없고요. 군대 갔다 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이후로는 영어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거 한 게 우리 아이의 지금 영어 실력이에요. 그것도 잠수내서 우리 아이는 영어로 유명한 애가 아니에요. 사실은 수학으로 유명하지. 그런데 영어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잠수내 치고는 평범하게 해왔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 애가 지나가는 길에 제가 하도 로스쿨 하니까 우리 애는 로스쿨 갈 마음이 없지만 아빠한테 미안해서 시험을 2가지 쳤어요. 하나는 토익, 하나는 로스쿨 입문 시험. 아무 준비도 없이 한 10년 만에 토익을 쳤는데 960점 받아요. 950점. 영어를 좀 한 애들한테는 이게 뭐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중학생도 만점 맞는 애들이 좀 많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아까 말한 습득하는 방식으로 영어를 하게 되면 이런 점수가 아주 쉬운 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학습해봐요.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정말 고생하고 쉽지 않고 이렇죠. 이 그래프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어. 근데 다행히 영어는요, 모국어는 반응이 없지만 영어는 애들이 어느 정도 인지능력이 자랐기 때문에 초등학교 예를 들어 3학년 때 시작한다고 쳐요. 그러면 겨울왕국 다 외워가지고 꼭 임계량 2000시간 안 채워도 막 뭐라고 죽기고 이런다니까. 지가 다 엘사인 줄 알고 드레스 입고 막 어떤 애들 크리넥스 찢어가지고요 주머니 막 넣고 막 그러니까 꺼내가 막 눈 논닥 하면서 뿌리고 막 이러면서 막 레드 입고 부르고 막 K-팝 스타 이런 거 보니까 제일 애들이 많이 보는 게 레드 입고도만 오디션 프로그램 보니까 한때 그러니까 입력이 되면 출력이 되는 건 당연한 거라. 자, 잠수내 영어를 핵심적으로 요약해 보면요. 이걸 잠수내 책 사보시면 잠수내들 소문난 영어 공부법 들어봤어요?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든지 하면 처음에 제가 잠수내 때 가서는 저는 이제 어린이 서점을 다녔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책 읽기를 주로 하고 우리말 책 읽기 글을 계속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이 책 리뷰를 하면 잠수내에서 원고를 10만 원씩 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저쪽에 영어 게시판에서 엄마들이 막 영어로 못자고 저자고 막 떠들더라고. 근데 그 중에 울산에 사는 대화명 솔빛 엄마라는 아줌마가 나타났어요. 왜 웃어요? 대화명 웃어요? 대화명이 뭔지 몰라? 알죠? 근데 솔빛 엄마, 뭐 웃기는 말 아닌데 왜 웃지? 대화명 솔빛 엄마. 애기 대화명이 솔빛이. 우리 아이보다 한 2, 3년 큰 애예요.
얘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4학년 지났구나. 울산광역시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얘가 대상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 잠순이 와서 우리한테 소개했어요. 보니까 비디오 본 거라고, 비디오. 우리가 지금 요즘 DVD 보듯이 DV에 솔피치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비디오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영어를 습득했다 하더라고. 들어보니까 너무 설득력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원조들이 다 따라했죠. 근데 이 엄마가 이 방식을 책으로 냈잖아. 2005년도에. 제목이 뭔지 알아요?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이런 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장안의 베스트셀러가 됐어. 저는 그 영어 하는 옆에 애들 이제 무시하고 있었다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애는 윤 선생하고 있었거든요. 이 윤 선생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네. 아까 내가 우리 애들이 그 인터뷰하러 다녔다 했죠, 영어 유치원에. 4군데나 다녔어요. 다 비싸. 그때 간 게요, 딩딩당. 딩딩당 본점이 그때 효성타운에 있었어요. 지금은 수성구 있죠. 딩딩당도 가보고요. 법물동에 매직월드라고. 거기 가보니까 뭐 한 교실은 공항, 한 교실은 약국, 한 교실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꾸며놓고 실제로 원어민이 부스마다 앉아가지고 막 애들하고 놀고 막 환상적이더라고. 성서에 가면 푸른방송 1층에 키즈클럽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니까 막 카페 쫙 깔려있고요. 엄마들은 로비에 앉아가지고 모니터로 애들 교실을 다 보고 있는 거라. 원어민하고 뭐 하고 있는지. 커피 마시면서 우아하게. 근데 우리 동네 차도 안 오고 비싸고 이래가 못 보냈잖아요. 그리고 또 영어를 어떻게 해야지 고민했어요. 우리는 2월생이라서 7살 되면 학교 가야 되는데 6세는 이제 5세쯤 됐는데 2년 남았잖아. 이 아이가 자라서 10년 후에 영어를 잘하면 어떻게 하지? 정말 고민했어요. 근데 길이 안 보이는 거라. 책에도 안 나와. 생각하다 안 돼가지고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때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당신 학교 가거든. 영어로 전교에서 1등 하는 애들부터 10등 하는 애들까지 다 교무실로 불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물어봐라 했어요. 그때 우리 와이프가 이제 저 남구 이승엽 나온 학교 경상중학교라고 그때 근무했는데 거기는 이제 학원도 별로 없고 전부 주택가고 얘가 형편도 어렵고 이렇거든. 그런 애들은 도대체 영어를 어떻게 해서 전교 1등에 10등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이 순진한 우리 와이프가 진짜로 학교 가가지고 교무실에서 쫙 물어봤잖아요. 애들 불러가지고. 그랬더니 그 동네가 그렇다 보니까 10명 중에 7명이 윤생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와, 윤선생 그런 게 있어? 하면서. 제가 바로 윤생영어 대명주국에 우리 아이 6살 때 뛰갔어요. 5살 때. 그랬더니 윤생영어에서 애가 너무 어려서 못 받는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우리는 지금 5세지만 정신연령은 7세입니다 하면서 동화책 얼마나 많이 읽은지 모른다고 막 우겼어요. 그래도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1년 재수해가지고 밥 열심히 먹여가지고 6세 때 다시 윤생에 도전했잖아. 그래가지고 6세 때부터 취학 1년 전부터 윤생영어를 했어요. 언제까지? 5학년 여름까지. 5년 반을 했어요. 5년 반. 처음에는 막 우리말로 막 이야기 들려주고 뭐 알파벳 A 만났다고 A 따라 하래. 그러면 A 하고 막 좋아하더라고. 근데 있잖아요.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모닝콜이라고 오네. 아침에 막 그 교사가 전화 오더라고. 그럼 우리 자다 깨가지고 있잖아요. 전화기 들고 애한테 뛰가요. 전화기 들고 애한테 뛰가면 애가 전화기를 받고 다시 뛰나와. 왜? 교재 찾으러.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교재 보고 읽으면 교재 보고 대답하고 이러더라고. 근데 우리 애가 오늘 교재를 못 찾네. 옆에 보는 제가 뚜껑이 열리겠어 안 열리겠어. 그래가지고 또 애 발로 차고 네가 이 비싼 돈 들여서 윤수영 영어를 하는데 교재 어딘지도 모르고. 그럼 우리 집이 아침부터 불행해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윤생한테 내가 켰어요. 우리 집에 모닝콜 하지 마라 하면서. 그러니까 막 윤생이 짜증내더라고. 아버님 교사는 접니다 하면서. 또 좀 있으니까 하루에 3번 들으래. 테이프 주면서. 아침에 한 번, 학교 갔다 와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런 책도 읽어야 되고 자기 전에는 좀 덕담도 해야 되고 애하고 대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전에 그 기계음 들려준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켰죠. 우리 집에 한 번만 듣겠습니다 하면서. 그 윤생 아가씨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이를 케어했기 때문에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5년 반 동안. 우리는 또 성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영어 제일 잘 나와서 소리 들었어. 나중에는요. 대구에 있는 모든 윤생하는 애들 중에 좀 하는 애들 저 상계역동 실내체육관에 모아놓고 특히 평가하거든. 그 대구 대표를 뽑아요. 우리 대구 대표를 뽑혔잖아. 그러니까 전국대회 나갔어요.
어디서 했는지 알아요? 충북 옥천에 가면 윤석영 공장이 있어. 테이프 생산하는 공장. 그 공장 가면 다 웃더라. 근데 공장 안에 최첨단 평가 시설이 있어요. 대강당. 거기에 이제 지방 출신들은 다 거기 모이고요. 수도권 출신들은 전부 어떤 대학교 모여가지고 동시 듣기 평가. 우리가 그것도 했다니까? 못했으면 근데 갔겠어요? 잘했다니까? 한 번도 안 밀렸어요. 그리고 그 교재가 처음에 테이프 나올 때는 테이프 상자가 하드카버로 딱 돼가지고 있잖아요. 멋있었어요. 요즘은 뭐 용가 저감한다고 비닐팩으로 막 나오죠. 우리 집 거실에 책장 3개가 있는데 거기 가득하게 윤석영 교재. 뭐 후배들 놀러 오면 좀 보라고. 내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다시는 안 듣는 건데 한 번 듣고 나면. 근데 그렇게 막 장식해놓은 엄마들 집에 전집으로 인테리어 해놓은 거하고 비슷하게.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점점 애한테 학습 부담이 커지는 거라. 처음에는 애 꼬시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외우래. 한 3년 지나니까요. 하루에 10문장씩 외우래. 아이씨, 그거 외워갈 것 같으면 대한민국 영어 못하려면 어딨노? 우리 애는 그래도 공부 좀 하는 편이거든요. 잠수에서 아주 소문나는데. 그런데도 우리 애가 외우는 거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근데 보통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계속 외우는 게 부담스러워서 막 징징거리고 있잖아요. 학습 부담이 많아지고. 자, 결정적으로 문제는 우리 애는 저 앞산 남부도서관 바로 밑에 남명초등학교라는 데 다녔는데 그 근처에 미군 부대가 있어요. 캠프 헬리인가 뭐 지랄인가. 그래가지고 캠프 헬리에 있는 미군들이 우리 동네 많이 살아. 우리 애 다니는 초등학교에 미군 꼬마들이 놀러 와요. 그래가지고 오면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싸우고 울고 가는 거라. 쪽수가 작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윤석영어 5년을 한 우리 애나 ECC를 5년 다닌 놈이나 영어 전문학원을 5년 다닌 놈이나 다 미국 애하고 말을 못하더라고. 내가 울 뻔했어요. 슬퍼가지고. 아니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꼬라지가 나잖아. 말을 못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모래 뿌리다가 울려서 보내는 거야. 아니 이게 늘 패턴이에요. 저는 여름만 되면 아이가 이제 센 애들한테 이제 혼나고 뭐 이럴까봐 약하고 이러니까 그 동네 양아치들 다 모아가지고 축구를 했어요. 꼬마들 다 모아가지고 거친 애들 다 모아가지고 저 늘 축구를 하거든요. 지금도 축구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운동장 상황을 다 알아요. 진짜로 그 미국 꼬마 만나면 항상 모래 뿌려가지고 눈에 모래 들어가 울면서 가는 거라. 이건 아닌. 그래서 제가 아이를 윤석영을 시키면서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 생각을 자꾸 했어요. 윤석영으로 대표되는 학습하는 방식의 한계죠, 그게.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어민들 만나면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을 걸고 대화하고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러던 차에 이 솔빛 엄마라는 아줌마가 엄마 영어 방송이들 대한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그래도 같은 잠수내에서 책을 냈으니까 제가 도의적으로 한번 사서 읽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서 읽었어요. 그날 우리 아이 5학년 어느 봄날이었는데 딱 2시간이었어요. 2시간. 책 한 권 읽는데 2시간 다 읽고 나서 딱 덮었어요. 근데 제 심정이 어떤지 알아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밤에 잠이 안 와. 야, 영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이거 우리 아이 영어 교육의 복음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윤생 끊었어요. 그리고 우리 처남댁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에는 윤생 교재 다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우리 처남댁이 막 울면서 감동해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쓰레기 버리고 있고 이 윈윈 하는 윈윈 한 방에 바로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바로 제가 다 그리고 비디오 보기 시작했어요. 그 우리 아이를 설득했죠. 여름에 애가 설득 안 당하더라고. 저한테 길들여져가지고 아빠 윤석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이카는 가면 아빠 더 열심히 할게 하고 내가 끈적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제주도 갔잖아요. 차 몰고 완도까지 가고 완도에서 배에 차 실어가지고 제주도를 일주일 동안 우리 차로 이렇게 여행하면서 애한테 계속 설득했어요. 아빠가 니를 언제 지금까지 니를 키웠지만 한 번이라도 니를 못되게 한 적이 있나 하면서. 그러니까 겨우 설득해가지고 이제 돌아오자마자 윤생 딱 끊고 이른바 엄마표 영어를 시작했거든요. 그 방식이 핵심이 요거예요. 3가지. 아까 그 엄마 영어 방송에 들려 이 책은 나중에 2010년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가면 엄마표 영어 연수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죠. 근데 솔빛 엄마는 그 책을 내고 나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EBS에 막 단골 출연자가 됐고요. 그래가지고 잠수에 나갔어요.
지금도 잠수에 나가지고 인터넷 영어 서점 가운데 가장 큰 영어 서점 중에 하나가 애플리스라는 사이트였어요. 애플리스에서 게시판 하나를 할애받아가지고 거기서 지금도 엄마표 영어를 돕고 있어요. 후배들 위해서. 그 이 엄마가 잠수에 나가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찌개다시들끼리 모여가지고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더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남은 찌개다시들이 솔깃 엄마보다 훨씬 똑똑한 엄마들이야. 명문대 나오고 다 이래가지고요. 운영자 잠수님부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3년 만인가 책을 냈어요.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지금은 이게 뭐 시중에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가지고 최종 버전은 2013년에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그리고 작년에 잠수네 초등 1, 2학년 공부법. 올해 초등 3, 4학년 공부법. 그 전에 잠수네 아이들의 수학 공부법.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수학 공부법. 뭐 이런 책도 나오고요. 다 베스트셀러예요. 그 이제 우리의 경험들을 요약한 것이 그런 책이죠. 근데 지금 잠수네 사이트 가면 10만 원 내야 들어가거든요. 연회비 결제해야 들어갈 수 있죠. 월로도 결제가 안 돼. 들어가 보면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요즘 엄마들 들어가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머리 흔들죠. 몇 달씩 밤잠 안 자가면서 서핑해야 겨우 흐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방대하고 넓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핵심은 딱 요 세 가지예요. 먼저 흘려듣기라고 하죠. 영어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AFN 노출했듯이 대학생들이 시트콤에 노출했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DVD로 노출하는 거죠. 왜 DVD로 노출하는가 하면 소리도 노출할 수 있지만 DVD가 화면이 있어서 애들의 내용 이해에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DVD로 노출하는 거죠. 자, 이걸 계속하면요. DVD가 가장 효자라. DVD 노출. 그러면 일단 노출 시간이 많아져요. 웬만한 개봉 영화 한 편 하면 1시간 반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뭐 조금만 더 들으면 하루에 2시간 채운다니까. 3시간 채우는 건 고학년쯤 되면 하면 되고 3시간에 대한 하루 3시간에 대한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주변을 정리하고 나면 쓸데없는 거 다 끊고 나면요. 지금 엄마들 뭐 오만 거 다 하죠. 근데 한 5, 6학년 되면 다 끊게 돼 있어요. 피아노, 발레 이런 거 뭐. 그죠? 엄마들 어릴 때 못 해본 거 막 한 맺혀가지고. 그 어릴 때는 시키는 거지. 좀 이따 고학년 되면 다 끊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끊으면 좋아. 꼭 발레 보내보면 있잖아. 이 아이는 다리가 잘 찢어지네요.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런가 싶어가 또 뭐 강수지 되는가 싶어가지고 막. 그래가 보내다 보면 5학년, 6학년 된다니까. 웬만큼 소질 없으면 빨리 끊고요. 시간을 확보해. 그런 다음에 DVD 보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초등 5학년 때부터 했다 했죠. 우리는 원래 학원을 안 다니니까 참 괜찮았지만, 시간이 많았지만, 그리고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DVD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녹음해. 그래가지고 아침에 밥 먹으면서 틀어줘도 되고요. 주말에 가족 여행 다니면서 틀어도 되고요. 우리 때는 요즘 컴퓨터로 녹음하면 돼요. 클릭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TV를 전축에 연결하고, 전축을 또 뭐, TV를 또, 비디오 재생기에 연결하고 공테이프를 전축에 꽂아가지고 막 생 난리 부르스 떨면서 녹음 떠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항상 듣고 이랬어요. 우리 애는 결정적으로 한 120편 정도의 비디오를 봤는데 초등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중에 결정적인 효자가 몇 개 있어요. 이것저것 많이 재밌는 게 많았지만 특별히 좋았던 게 뭔가 하면 우리 아이는 남자아이인데도 사운드 오브 뮤직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고학년 때 시작해서 애니메이션은 못 보고요, CC에서. 주로 이제 그 영화를 봤는데 사운드 오브 뮤직을 딱 만나니까 6개월 동안 그것만 보는 거라. 그러니까 영어 끝나더라고요. 신기하대. 그리고 막 계속 보니까 씹어 삼키죠. 아까 말한 것처럼 미미킹 뿐만 아니라 앞질러 말하기 뭐 심지어는 그 독일 군인들의 군화 발자국 소리까지 막. 처음에 제가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래, 에델바이스 정도는 따라하겠지. 도레미송은 따라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 좀 어려운 노래들 있거든요. My Favorite Thing, 뭐 이런 노래. 야, 이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우리 애가 노래를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MP3로 녹음했어요. 그리고 잠수에 게시판에 올렸잖아. 동생들, 후배들 이렇게 용기를 내라고.
그랬더니 또 댓글 줄줄줄 달려가지고, 뭐, 명혁이 오빠는 뭐, 발음이 참 좋네요. 개사고. 아니, 6개월이나 봤는데 발음 좋지, 당연히. 우리 애들 겨울왕국 보면 그렇죠? 발음 저절로 좋아져. 뭐, 발음, 솔직히 요즘 영어에서 발음 걱정하는 엄마는 없겠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운드 뮤직 6개월 보고 난 다음에, 그 동네 갔잖아. 철봉 밑에. 미국 꼬마가 놀러 온 거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맨날 머리 뿌리고 울고 갔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 애가 걔하고 대화를 하는 거라. 하루는요, 그 미국 꼬마가 이 머리를 자기 가랭이 사이로 집어넣어가 이렇게 거꾸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리고 우리하고 뭐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걸 축구하다 봤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 우리한테 물어봤거든. 야, 아까 그만 뭐라 가져놓고 하니까. 우리 하는 말에 뭐 별말 안 했어. 그래도 네가 뭐라 카드액 하니까. 아, 모든 게 그걸로 보인다 카드액 하면서. 이 예사 장면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 울 뻔했어요, 진짜로. 아, 윤석열 5년 반 하면서 개고생하고, 윤석열은 미안해요. 뭐, 애들 튼튼해도 똑같아, 뭐. 윤석열과 튼튼히 똑같다면, 눈높이나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개고생하고 대화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 노출시켰는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미국 꼼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이외에도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영어에 노출시키고 나면 우리가 애기 키울 때는 그죠? 모국어를 배울 때는 침묵기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렇죠. 그런데 아이들 인지능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난 다음에 딱 해보면요. 정말 우리를 고무시키는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하루는 이렇게 하더라고. 차 타고 가면서 뭐 듣다가 아빠 이게 전에는 한 단어인 줄 알았더니 한 단어가 아니네? 세 단어네 세 단어 이렇게 하더라고. 귀가 민감해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어떤 아줌마 저하고 상담하지. 그래가지고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겠어요. 어느 커피숍 가니까 엔젤리너스래. 나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엔젤리너스라고 적었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엔젤 인 어스더만. 근데 이 아줌마가 엔젤리너스 하니까 한글로 그냥 엔젤리너스인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애들이 이렇게 귀가 민감해진다니까? 영어 발음이 우르륵 지나가죠. 영어 DVD를 보다 보면 우르륵 하고 지나가요. 근데 이걸 한마디 한마디 끊어서 들린다니까. 시간이 점점 흐르면. 내가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되는데. 자, 그걸 요약한 게 흘려듣기, 집중듣기, 영어책 읽기예요. 처음에 이제 DVD를 자막 없이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건 뭐 집에서 웬만큼 다 하죠. 자막 없이 DVD를 보는데 익숙해지면 한 2달 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영어 동화책을 성우가 읽어주는 걸 책을 보면서 들어요. 이게 집중듣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다 하죠. 웬만하면. 이걸 집중듣기라고 하는데 이걸 왜 하는가 하면 장차 이 아이가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회화만 할 것 같으면 의사소통만 할 것 같으면 이 집중듣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장차 우리가 아이들이 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읽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수능 영어라는 게 듣기 17 문제 나머지는 다 읽기잖아요. 독해죠, 독해.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읽으려면 처음에는 성우가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읽어야 되죠. 왜? 우리가 영어를 못하니까. 아이들도 스스로 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소리와 글자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 열흘 정도 하면 평균적으로 아이들 열흘 정도만 엄마가 손으로 짚어주거나 볼펜으로 짚어주거나 젓가락으로 이렇게 따라가면 열흘 지나면 아이들의 뇌 속에서 파닉스 작업이 일어나요. 그래서 소리와 문자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가끔 멍 때리다가도 엄마가 방문 열고 들어오면 후다다닥 찾아요. 어디 읽고, 성우가 어디 읽고 있는지. 이걸 하는 거예요. 그 쉬운 리더스북 같은 걸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애들이 소화할 만한 어휘를 쉽게. 리더스북이라는 게 어떤 책인가 하면 읽기 학습자를 위해서 사용 어휘를 의도적으로 제한한 학습자용 책. 이걸 리더스북이라고 불러요. 그 리더스북 같으면 1단계 같으면 50단어. 예를 들면 2단어 같으면 100단어. 이렇게. 그러니까 1단계 리더스북 50단어밖에 사용하지 않는 리더스북을 계속 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단계에 나오는 어휘들 한 50개 정도는 아이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집중 듣기를 한 2-5달 해요. 그래서 1단계 50단어 정도를 다 소화했어. 나중에는 성우가 읽어주는 MP3를 빼고 아이로 하여금 읽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세 번째. 저기 괄호 열고 집중 듣기 했던 영어책 읽기. 그러면 애가 이제 지가 어휘가 50단을 받아들였으니까 그 수준의 책을 읽게 돼요. 예를 들면 ORT 같으면 엄마도 ORT 많이 하더라. ORT는 이게 또 오지랖 넓게 0단계부터 12단계까지 있어요. 너무 범위가 넓어. 보통의 리더스북은요 대부분 1단계, 3단계, 1단계, 4단계예요.
우리 때는 ORT는 명함도 못 내밀었는데, 어느 날부터 젊은 엄마들이 ORT 애들이 좋아한다고 막 해가지고, 뭐, ORT, 나고 뭐라고? 옥스퍼드 리딩 트리. 그래, 하여튼 ORT라고 쳐요. ORT 보면 뭐 한 3, 4단계 가도 한 페이지 한 줄밖에 없죠. 그 쉬운 어휘로 제한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 꾸준히 듣게 하다 보면 ORT 3단계 너무 낮다. 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들을 거리가 있는 거. 초등학교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에 한 5분. 한 달 익숙해지면 10분 이렇게. 그래서 초등 고학년이 돼도 맥시멈 30분. 왜냐하면 이거 영어 듣기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지가 잘 모르는 말을 듣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하고 같이 해봤는데 제가 하니까 나는 바로 자더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듣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실패하는 게 엄마들이 딱 볼 때 DVD 보기는 공부와 같지 않거든. 근데 이거 영어 동화책 보면서 듣는 건 뭔가 학원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해. 공부 같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걸 너무 많이 시켜.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지쳐요. 그러니까 집중 듣기는 고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맥시멈 30분. 나중에 중학생 돼가지고 진짜 지가 좋아하면요. 어떤 애들은 해리포터 같은 거 2시간씩 듣는 애도 있긴 있어요. 그때는 변론으로 하고 초등학교 때 애들이 부담이 될 정도로 오래 듣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5분, 10분씩 이렇게 몇 달씩 꾸준히 해요.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면 되죠. 요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50단어를 다 이제 소화했죠. 1단계.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집중 듣기를 안 했던 다른 리더스북의 1단계도 읽을 수 있다니까. 왜? 단어가 뻔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생략하고 있지만 네 번째는 집중 듣기 안 했던 영어책도 읽게 되는 거죠. 요게 1년간의 커리큘럼이에요. 자, 한 2달은 자막 없이 DVD 보기. 익숙하다면 집중 듣기를 살짝 추가. 5분 또는 10분 추가. 이걸 또 2달 정도 해요. 2달이나 석 달 해요. 그래서 많이 들었어. 그래서 읽을 만한 책이 생겼어. 그러면 집중 듣기 했던 영어책 읽기. 또 이거 다 하고 나면 집중 듣기 안 했던 다른 리더스북 시리즈를 가지고 와서 애들 하여금 하루에 몇 권씩 읽게 하는 거죠. 자, 이걸 쭉 하다 보면 저절로 1년이 딱 가요. 1년 정도 하다 보면 엄마들이 뭐가 보여. 그 이후에는요, 물론 뭐 그 이후에도 커리큘럼이 다 있지만 그 이후는 지금 너무 많이 말하면 엄마들 머리 터지니까 일단 요것만 해봐. 요거 1년 하면요, 2년째도 똑같아, 사실. 조금만 조정하는 거죠.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표로 만들었어요. 첫 1년은 뭐예요? 자막 없이 DVD 보는 거랑. 자, 자막 없이 DVD 보려고 하면 어떤 엄마들, 어제도 내가 누구 만났는데 잠순회 하다 실패했다는 엄마가 상담을 왔어. 중학교 1학년 엄마인데. 보니까 뭐 엄청 DVD를 많이 샀더라고. 돈 아깝게. 지금 사교육비 절약가지고 엄마표 하는데 DVD를 사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자막 선택 기능이 있죠. 그래가지고 맨날 싸운다니까, 애하고. 자막 보자고. 또 엄마 어디 가고 없으면 자막 몰래 봐. 그러면 안 돼요. 간섭 효과가 있어. 영어 자막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DVD를 구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엄마도 영화 다 다운받아 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겨울왕국을 다운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동영상이니까 겨울왕국.avi 이게 동영상이죠. 화질 좀 좋은 건 겨울왕국.mkv, 또 요즘은 겨울왕국.mp4, 여기 전부 동영상이에요. 질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 딱 다운되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파일이 다운돼, 같이. 그게 뭔지 알아요? 겨울왕국.smi. SMI라는 확장자를 가진 이 파일은 자막이란 뜻이에요. 다운받자마자 미련 없이 SMI로 끝나는 건 무조건 지워. 그럼 다시는 애가 자막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돈도 안 들고. 잠수의 책 사보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DVD 목록이 쫙 있어. 그걸 인터넷에서 다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엄청나게 구해놨어. 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어떤 엄마들은 제 강의를 유튜브로 듣고 수원에서 어디서 택배로 외장하드를 보낸 아줌마가 있어. 다 복사해달라고. 그 외장하드에 다 복사해드리는데 1테라 외장하드 같으면요, 우리 노트북으로 하루 동안 우리 일 못해요. 야, 그건 너무하더라. 그리고 어떤 엄마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강의에서 하니까 그 다음에 남편 데리고 차 몰고 왔더라. 어디 경기도 어디에서 또 외장하드 맡겨놓고 가고. 혹시 정말 하고 싶은데
내가 구하기 어렵다 이런 분은요, 외장하든 너무하고, 외장 USB, 대용량 USB 좀 팔아요. 64기가짜리 또는 128기가짜리 요 정도 하면 애들 DVD는 수십 편 담을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 애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죠. 자, 이게 2년차예요. 1년차는 적응 과정이고, 이건 적응 과정이고요. 잠수내에서는 2년차를 발전 과정이라고 불러요. 내용은 똑같아요. 크게 다른 거 없어요. 익숙해지면, 이제 DVD를 애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걸 골라줘야 되죠. 우리 아이 특성에 맞게. 우리 애는 뭐 했다고요? 음악 나오는 거 좋아했어요. 사운드 뮤직. 그래가지고 사운드 뮤직을 딱 보고 내가 깨달은 다음부터는 실패를 많이 안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구해준 게 뭔지 알아요? 시스텍트. 시스텍트 우피 골드버그. 흑인 동동한 여자가 수녀원에 들어가가지고 막 가스펠 부르고 막 이런 노래 있죠. 우리가 그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중에 우리가 중학교 때 자기 교내 합창대회 하는데 자기 반 노래를 아일팔로 힘 했잖아. 어릴 때 보던 DV에서 보던 시스텍트 1은 내가 한국에서 구했어요. 나중에 2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국내에서 도저히 못 가겠어요. 옛날에 우리 할 때는요, 정말 무식하고 가난하게 동네 비디오 대여점이 문 닫잖아요. 그러면 잠수는 게시판에 뜬다니까. 대구 어디에 비디오 가게가 문 닫는데요 하면 우리 뛰가잖아, 선착순으로. 비디오 가게 문 닫으면 1,000원에 팔아요, 비디오를 다. 그래가지고 가족용 비디오 있잖아요. 막 1,000원 주고 사오는 거라. 나홀로 집에 개사코 101마리 달마시안 이런 거 사와가지고요. 그거 막 보여주는데 자막 있잖아. 대여점에서 주는 거라서. 그러니까 저는 막 켄트지 사다가 있잖아요. 조그만 모니터, 텔레비 요만한데 그 밑에 켄트지 붙이면 3분의 1이 안 보여. 그러면 애 막 짜증내고 막 있잖아요. 근데 잠순이 어떤 똑똑한 엄마가 우리한테 한 수 가르쳐 주대. 크리넥스 티슈를 딱 뽑아가지고 뽑으면 반 접혀 있죠. 그걸 자막 나오는데 딱 붙여봐요. 딱 자막이 안 보여. 근데 붙어 있질 않잖아? 물을 딱 뿌리는 거야. 물 뿌리기로. 그러면 물에 젖어가지고 화면은 반투명하게 보이고 글자는 못 알아봐. 우리 이랬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엄마 시장 가고 이러면 애들이 막 그냥에서 뛰고 보고 또 불 뿌려놓고 이러잖아?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잠수에 똑똑한 엄마들이 미국에 가면 아마존 또 중고 비디오 판매 사이트 타워레코드닷컴 이런 데 있어요. 우리는 영어 딸려가지고 돈 띄일까봐 도저히 주문을 못 하는데 잠수내 그 명무대 나온 엄마들이 요즘 파워 블로거들 그런 거 직구하는 거 막 안내해 놓죠. 그것처럼 그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막 벌벌 떨면서 그대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막 주문하고 이랬잖아. 근데 저는 아무래도 불안하고 소심해가지고 다 띄일까 싶어서 절대 10만원치 이상 주문 안 하고 항상 비디오 6개 10만원 정도 하면 딱 그러면 그게 이제 중고 비디오 있잖아요. 미국에서 선적돼가지고 우리 집까지 도달하는데 한 달 걸려. 배에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택배비 절약해야 되니까 그렇게도 하고요. 시스텍트 같은 건 캐나다에 있는 교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내가 이메일 보내가지고 시스텍트 2 좀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구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요즘 엄마는 정말 쉬워졌어요. 영화 다운받는 사이트 널려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위디스크 이런 데 가가지고 10,000원만 결제하면 떡을 치고 막 영화 수십 편 수백 편 다운받을 수 있죠. 한 편에 보통 140원 200원 이러니까. 그리고요, 또 아이들 짜투 시간을 활용해서 노출 시간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전파사, 동네 그 전파사 있죠? 전업사. 형광등 팔고 이런 데 있잖아요. 골목마다. 그 아저씨를 출장 불러. 출장비 15,000원에서 20,000원. 딱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 집에 노는 mp3 플레이어 같은 게 있을 거라. 요즘 휴대폰으로 다 음악 듣고 하니까 옛날에 있었던 마이마이나 이런 것도 좋고요. 그걸 화장실에 딱 갖고 가서 화장실 스위치를 딱 선을 따가지고 연결해 달라고 해요. 그 연결한 다음에 거기다가 애가 제일 좋아했던 영화, DVD의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딱 집어넣는 거라. 그러면 애들이 하루에 3번은 화장실 가거든? 엄마 잔소리를 피해서 만화책 들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불 켜자마자 안에서 애가 가장 좋아했던 영화 소리가 막 흘러나와요. 그러면 30분 보는 거 30분. 한 번만 가도 10분씩이니까. 이렇게 흘려듣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이것도 잠수의 어떤 유명한 엄마가 알려준 건데.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에는 강박을 갈 필요 없이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고학년 되면 하루에 3시간, 저학년은 하루에 2시간, 3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임계량을 채우면 2,000시간을 채우면 그 다음부터는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년차쯤 되면 이제 엄마들이 뭐가 눈이 뜨여가지고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장르의 DVD가 어떤 건지 금방 알 수 있죠. 원리를 말하자면요. 학습하는 방식, 그러니까 문법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하는 방식을 마치 돌탑쌓기 비유하면 앞산 같은 데 가다 보면요. 돌탑 쌓는 데 있어요. 돌 하나 위에 하나씩 얹는 거라. 그럼 어떻게 돼요? 한 7개, 8개 쌓으면 흔들려. 위험하죠. 가파르죠. 막 돌 하나 위에 하나 쌓는 것처럼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는 방식은 마치 이런 것 같아. 향상의 한계가 있고 늘 더 이상 쌓으면 흔들리고 그렇죠. 근데 마이산 같은 데 가보면 돌탑 어떻게 쌓는 줄 알아요? 바닥에다 돌을 막 엄청 쏟아 부어가지고 그 위에다 또 쏟아붓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돌탑을 쌓았어요. 이건 위험해 보이지 않죠. 흔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점점 높이 쌓는 거라. 자, 이것처럼 그죠? 일단 듣기를 통해서 아이가 뇌 속에 이 영어가 충분히 이렇게 저장돼 있어요. 이게 마치 이게 삼각형 피라미드 같은 거죠. 타이타닉 침몰할 때 보면 바다 위에 조그만 얼음 떠 있는 거 보고 그냥 지나가다가 박았어. 알고 보니까 그 밑으로 거대한 빙산이 있었거든. 이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노출되면 학교 영어 시험으로는 평가되지 않는 숨어있는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이건 줄어들지 않는, 후퇴하지 않는 거라. 왜? 이미 들어서 귀가 뚫혔으니까. 그리고 늘 만나서 받아들인 의의가 자기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흘려듣기의 기초 위에 그 다음에 집중듣기를 하고 집중듣기를 충분히 해서 의의가 많이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는 혼자 읽을 수 있게 되죠. 여학생들이면 언어에 좀 민감한 여학생들 같으면요. 초등학교 한 6학년, 중학교 1학년쯤 되면 해리포터를 혼자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하산이라 하산. 그 정도 되면 수능 영어 걱정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하산하는 거예요. 여학생들은 보통 이런 데 많이 봤어요. 남학생들은 좀 더디더라고.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를 해리포터를 혼자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막 영어 천재들이 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자, 흘려듣기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금씩 한 단계 계단처럼 이렇게 발전해요. 제일 처음에는 재밌는 DVD를 보여주니까 겨울왕국이나 요즘 또 하다 주토피아 재밌다는 느낌이 드니까 보죠. DVD 보다 보면 영어의 노출 시간이 저절로 확보되죠. 노출되다 보면 아는 단어나 문장이 늘어나요.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죠. 발음이 저절로 원어민처럼 되죠. 이거는 다 집안마다 다 해봤죠. DVD 보여주다 보면 애들이 계속 따라하니까 저절로 그렇게 돼요. 우리 애는요. 사운드 뮤직을 보고 난 다음에 영국식 발음을 좋아하더라고. 우리 애 말은 영국식이 훨씬 따뜻하대. 그래가지고 영국식 DVD를 많이 보여줬어요. 대표적인 게 애가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프린세스 다이어리. 또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로알드 달의 작품 시공준의에서 우리말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죠. 마틸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런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엄마 병할 때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같은 거 한번 보여줘봐요. 애들이 정말 좋아한다니까. 우리는 이런 영국식 비디오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발음도 영국식 하대. 그리고 지도가 영국식 발음이 훨씬 따뜻하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점점 발전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쉬워요. 알고 보면.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내용도 모르고 봐야 되나? 내용 모르니까 화면에 도움을 받는 거지. 그래서 흘려듣기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들은 꼭 애들이 화면에 눈 받고 있기를 바란다? 그게 아니고 그건 흘려듣기가 아니에요. 흘려듣기 뭔가 하면 애들 집에서 레고 놀이 하거나 딴짓 하면서 그죠? 켜놓는 거라. 근데 우리가 좀 더 수준이 높아져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좋아하는 걸 잘 찾아주죠. 그러면 애들이 딴짓 안 하고 화면 앞으로 와요. 그 화면 앞으로 안 와도 되고 아이가 화면 앞으로 올 수 있는 아이가 좋아하는 걸 잘 골라주면 더 좋고 요즘 초등 1, 2학년들 좋아하는 건 남자애들 보니까 명탐정 코난 여자애들은 바비 이런 거 보니까 정말 좋아하더만. 우리 연구소에서 애들 꼬마들 데리고 지금 실습하잖아요. 해보면 자, 저학년 같으면 이 흘려듣기를 할 때
시중에 나오는 모든 영어권 DVD를 잠수내에서는 1단계부터 9단계로 분류했어요. 그 중에서 저학년들이 할 것 같으면 이왕이면 2단계에서 4단계 정도 하는 게 좋아요. 2단계는 좀 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3단계, 4단계. 5단계는 개봉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겨울왕국 정도 되는 거, 토이스토리 정도 되는 거. 근데 5단계는 왜 구원하지 않는가 하면 처음에 이제 애들이 재미를 느낄 때는 개봉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게 좋지만 우리가 목표는 뭔가 하면 장기적으로 영어 책을 혼자 읽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되고 적당한 수준의 좀 이따 말씀드리죠. 자, 이게 2단계 DVD 중에서 잠수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5가지예요. 근데 초등쯤 되면 싫어하더라고. 까이유 같은 거 시시하다고 싫어해요. 그러면 2단계 패스하고. 자, 2단계, 3단계, 4단계가 왜 좋은가 하면요. 이 DVD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들 있죠? 캐릭터들과 같은 캐릭터를 가진 리더스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DVD로 어떤 캐릭터를 좋아했다면 리더스북으로도 같은 캐릭터를 집중 듣게 하면 되죠. 이게 이제 2, 3, 4단계를 하는 큰 장점이에요. 자, 이게 3단계인데 3단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올리비아를 좋아했다. DVD를 봤는데 올리비아를 좋아하더라. 그러면 리더스북도 올리비아가 있어요. 그래서 읽기 할 때도 올리비아로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2, 3, 4단계가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영어책 읽기에 도움이 크게 되는 거죠. 자, 이게 4단계예요. 여학생들 보니까 바비를 좋아하더라고. 바비를 좋아했다면 같은 캐릭터인 바비의 리더스북이 있어요. 그래서 스텝 인투 리딩하는 리더스북에 보면 바비 나오거든요. 바비 시리즈 있어요. 그럼 이걸로 이제 집중 듣기와 읽기를 하면 되는 거죠. 호리드 헨리, 이거 유명하죠? 잠수에서 많은 아이들이 하는 건데, 이거 DVD가 있어요. 이걸 좋아했다면 호리드 헨리 스토리북도 있고요. 챕터북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책을 활용하면 훨씬 더 읽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5단계 DVD예요. 개봉 애니메이션. 여기 가운데 겨울왕국 있죠? 토이스토리 있죠? 자, 이런 건 애들이 자막 없이 DVD를 보기를 할 때, 설득할 때 도움이 돼요. 왜? 개봉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걸로 이제 DVD 자막 없이 보여주기를 하다가, 장기적으로는 DVD 단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내 말 안 듣고 사진 찍느냐고 뭐, 이거 책에 다 나오는데 뭐, 제가 이거 어디서 스캔해온 줄 알아요? 작년에 나온 잠수내 초등 1, 2학년 공부법 보시면 앞부분이 영어편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거 다 있어요. 부록으로 다 있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5가지 단계별로 가장 좋아했던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5가지만 스캔해 온 거죠. 이거는 이제 6단계에서 9단계까지는 전부 영화예요. 영화.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생쯤 되면 그냥 영화 성인 영화 보는 거죠. 자막 없이. 그러면 영어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주말에 한 번씩 영화 봐주면 돼. 그럼 감각 유지해요. 자, 이 편은 뭔가 하면요. 그, 잠수의 책 보시면 나오는 부록 DVD 가운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는 것. 우리 연구소에서 인터넷으로 구한 거예요. 예를 들면, 페파피그는 우리가 209편 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만 있어도 애들 몇 년을 할 수 있죠. 209편 같으면 뭐 떡을치 1년을 하겠다, 1년.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DVD를 잘 골라서, 제목을 알고, 여기 제목 있죠, 제목? 이게 사진 찍지 말고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게시판에 가시면 이 목록 그대로 있어요. 그걸 프린트 하신 다음에 우리 아이하고 유튜브 같은 걸 검색해요. 제목, 요 영어로 제목 다 적혀 있잖아요. 유튜브로 검색해보고 애를 보여줘. 그러니까 애가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거 구하면 돼. 유튜브 가면요, 웬만한 샘플 다 있어요. 요 제목을 보고, 영어 제목을 보고 유튜브 가서 검색하신 다음에 애가 좋아한다면 그걸 엄마가 구하시거나 그걸 못 구하겠으면 그 제목을 적어서 우리 연구소에 외장 USB를 들고 오시면 자, 토머스 친구들 우리가 150편 구했잖아요. 이 2단계예요, 2단계. 자, 이건 3단계예요. 위니더프 82편, 리틀 프린세스 65편 이런 식으로. 자, 이게 4단계예요. 아스 애들, 남자애들 아스 좋아하죠. 아스는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이만 공부했어요. 265편. 물론 개봉 영화 아스는 한 편밖에 없죠. 예를 들면. 근데 그 시리즈들 TV에서 방영하는 외국의, 우리나라 어린이 방송처럼 외국의 TV에서 아스를 계속 방영하거든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호기심 많은 조지, 뭐, 이런 것도 유명하고. 마이 네이버 토토로, 이건 일본 영화죠. 일본의 유명한 지브리 스튜디오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알아요? 세계적인 거장이죠. 이분이 만든 대부분의 영화가 영어판으로 더빙돼 있어요. 마이 네이버 토토로, 뭐, 천공에서 라퓨타, 원령공주, 뭐, 애들 수준이 좀 높아서 이건 고학년 이상이라 볼 수 있죠. 그런 영화들도 다 영어판이 있어요. 그걸 구해서 애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면 그거 보여주면 되죠. 자, 이건 6단계. 여기 보면 니모를 찾아서 이런 거 개봉 영화죠. 그러니까 진짜 돈 안 들이고 아이들 얼마든지 영어를 잘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이걸 안 한다 카대요. 여기 보면 개봉 영화 많죠. 이집트 왕자도 있고 뭐 스폰지밥. 그러니까 요 목록은요. 다음 카페에서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시면 요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엄마들 집에서 출력해가지고 영어 제목을 참고하셔서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쳐야 되니까 흘려듣기 말고 집중듣기나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뭐 대충은 알겠죠? 어떻게 하는 건지.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시면 되고요. 자, 집중듣기. 이거 우리 연구소에 있는 이제 엄마표 영어 관련 교재예요. 요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아이들 영어학습자들이, 영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더스북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자, 리더스북을 보면 요게 어휘량이 적어요. 왜? 어휘를 제한하고 있으니까. 요 거품, 비누방울 이게 어휘량을 나타내요. 처음에 리더스북으로는 어휘량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수준이 높아지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가야 돼요? 어휘량이 많은 스토리북으로 가야 돼요. 스토리북 문제 알죠? 그림책. 그림책은 우리가 흔히 시시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영어가 살아있어요. 리더스북은 영어가 좀 죽어있죠. 어휘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읽기가 익숙해지면 결국은 스토리북으로 가야 돼요. 초등학교 때는 스토리북을,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스토리북을 많이 다룰수록 어휘가 풍부해져요. 요 그림을 꼭 기억해가지고 스토리북 다음에는 노블, 동화책으로 가야 돼요. 아까 뭐 로알드 달의 예를 들어서 찰리 초콜릿 공장 이거 영어판이 있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진짜 애들이 잘하게 되면 아까 말한 해리포터 시리즈 뭐 이런 걸 이제 영어판으로 읽을 수 있으면 거의 정점에 다다르는 거죠. 잠순의 천정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몇 학년 때 시작하는지 별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이 노출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다를 수 있는 정점이 있어요. 그 정점까지는 5학년에 하든지 3학년에 하든지 다 거기까지 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이 나중에 살면서 외국에 나가든지 이래서 진짜 원어민들을 만나서 그 환경에서 살게 되면 금방 적응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영어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언제 시작하느냐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요. 언제 하든지 우리가 국내에서 아이들을 영어에 노출시켜서 습득하게 하는 것에는 일정한 수준까지는 다 도달해요. 우리 아이처럼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해도 아니면 좀 늦어서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해도 아니면 유아 때 시작해도 결국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요. 자, 이건 이제 적응과정 뭐 이런 데 사용하는 책들인데 생략하고요. 아까 40분까지 할텐데 벌써 12시. 자, 제가 좀 거칠게 말씀드려서 혹시 제 말에 걸린 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머니들을 자극하고 좀 이렇게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제가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냥 해요. 제 조카 같으면 내가 끊게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조카나 막내 동생 같으면 끊게 하고 모르면 내한테 와서 물으러 가겠어요. 근데 엄마들이 저에 대한 아직 신뢰가 없고 저 처음 보잖아요, 평생에. 그래서 내가 끊어서 소리를 참아 못하겠네요. 그런데 정말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5년 반이나 최선을 다해서 특정 학습하는 학습지를 했는데 근데 결국 한계에 봉착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가 25, 26이 되는데도 캐요. 하루는 와서
자기가 수업하는데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수업이 있어요. 거기서 호주에서 10년 살다 온 친구가 정말 유창하게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라. 그 하루는 애가 코가 석자가 되고 대고 내려왔어요. 아빠, 앞으로 강의하면서 잠수는 영어 하락하지 말고 호주로 보내라 하라.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위로했죠. 네가 그 친구가 호주에 10년 살면서 영어를 그렇게 자유롭게 구사하는 동안 너는 한국에 살면서 좋은 우리말 책을 충분히 많이 읽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그 아이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그럴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나 하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연대 경영학과 다니는데 연대 경영학과는 대부분이 외고 애들이에요. 외고 애들 내신이 나빠서 서울대 못 가거든. 그래가지고 대부분 대원 외고, 용인 외고, 명덕 외고, 한영 외고, 우리나라 4대 외고인데 여기서는요 2해 전까지만 해도 내신을 서울대 입시에서 정시에서 반영했기 때문에 대원 외고 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이 오는데 한 학년이 450명이에요. 그중에 약 70명 정도만 서울대 가고 나머지는 다 못 가요. 그래가지고 연대 경영학과 보면 외고 출신이 득식을 해요. 근데 우리 애는 듣보잡 되고 수성구 고등학교도 아니고 저 달서구 듣보잡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외국물 한 번도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외고 애들하고 지금 무사히 자살 안 하고 학교생활 잘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책도 한번 사서 읽어보고. 그죠? 그 대신에 제가 염려되는 게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뭐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하고 있으면서 요거 듣고 또 집에 가서 애한테 이걸 추가해가지고 애 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려면 산박하게 정리하고 해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옛날 남자친구하고 찍은 사진 그대로 들고 싶을까요? 빨리 불태우고 이래 가야지. 근데 어떤 엄마는 믿은 남아가 일기장 같은 거 들고 가다 나중에 남편한테 들켜가지고 부부싸움하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난파선 타는 방식과 결별하고 크루즈에 올라타든지 아니면 난파선 타고 계속 뭐 찾아보든지 둘 다 짬뽕하지 말라고요. 애 고생해요. 근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처음 와서 말씀드려보니까 어머니들이 잘 들어주시고 집중을 잘 하시네 일단. 그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경험해 본 거고 이래가지고 저는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혹시 뭐 윤선생 하시는 분 있으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영유 보냈던 분 너무 또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또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웠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호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